이번 강의에서는 파이썬과 텐서플로우를 이용한 딥러닝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본 강의는 딥러닝에 대한 기초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13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3개의 강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1주차에서는 학습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이를 통해 학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수학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특히 데이터 기반의 학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주차에서는 딥러닝을 포함한 신경망 학습 알고리즘은 벡터 및 행렬 연산을 사용해 데이터를 표현하고 최적의 학습 모델을 추정합니다. 파이썬은 리스트 타입을 사용해 벡터와 행렬을 정의할 수 있는데 데이터가 클 경우 계산 속도가 매우 느려서 신경망 학습에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많은 양의 다차원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연산할 수 있는 대용량 고속 수치 계산을 위한 라이브러리가 필요한데 바로 넘파이가 이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더구나 넘파이는 다차원 배열에 대한 직접적인 사칙 연산을 지원하고 다양한 선형 대수 함수를 지원하는 등 신뢰성 있고 검증된 고속 수치 연산 모듈입니다. 실습에서는 기본적인 넘파이 모듈을 이해하고 이를 수학 점수를 예측하는 문제와 주가 지수를 예측하는 문제에 응용해 봅니다. 3주차에서는 복잡한 신경망 학습 알고리즘을 파이썬을 사용해 쉽게 개발하게 해주는 구글의 텐서플로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텐서플로우는 딥러닝 알고리즘 구현에 필요한 계산 구조와 목표 함수만 정의하면 자동으로 미분 계산을 해주고 무엇보다도 코드 수정 없이 GPU를 사용해 매우 빠르게 계산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여기에서는 텐서플로우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고 이를 이용해 텐서를 정의하고 이들 간 사칙 연산 같은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실습합니다. 그리고 텐서플로우를 사용한 다양한 코드를 살펴보고 텐서플로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텐서 행렬을 생성하고 이렇게 생성된 행렬에서 평균 최대값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리듀스 함수의 개념을 포함해 텐서 사이의 행렬과 역행렬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실습합니다. 그리고 넘파이 모듈을 활용해 해결했던 수학 점수와 주가 지수를 예측하는 문제를 텐서플로우로 다시 한번 구현해 봅니다. 또한 학습 데이터와 결과를 그래프로 시각화해서 학습이 잘 수행되었는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에서는 데이터를 직선으로 가정해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인들이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즉 관련성을 학습할 수 있는 선형 회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요인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경망 학습 알고리즘의 핵심인 경사하강법을 설명하고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직접 계산해보고 더 나아가 텐서플로우를 사용해 알고리즘을 구현합니다. 그리고 경사하강법을 일반화시켜 실제 데이터에서 고속으로 경사하강법을 개선할 수 있게 해주는 텐서플로우 함수도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보스턴 교회 주택에 대해 14개 범주로 정리한 데이터를 사용해 예를 들어 1인당 범죄율, 고속도로의 접근성, 학생, 교사 비율, 주택당 평균 방수 등이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서 집값을 예측할 수 있는 학습 모델을 텐서플로우로 구현하고 학습 결과를 그래프로 시각화합니다.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에서는 전체 데이터를 2개의 데이터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는 로지스틱 회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현실에서 2개의 분포로만 이루어진 많은 예측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 점수에 따라 대출 승인 혹은 거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규 대출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는 선형 회귀와 로지스틱 회귀가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이해하고 텐서플로우를 사용해 로지스틱 회귀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실습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실제 데이터를 사용해 이러한 로지스틱 회귀가 얼마나 유용한지 살펴봅니다. 당뇨병 예측 문제에서는 임신 횟수, 혈압, 인슐린, BMI, 나이 같은 요인에 따라 당뇨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학습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스팸 필터링입니다. 보통 스팸 메일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빈도수가 높은 단어들이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스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7주차에서는 여러 범주의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는 소프트맥스라는 학습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하고 실습합니다. 로지스틱 회귀인 경우에는 범주가 2개인 경우만 다뤘는데 이를 일반화시켜서 n개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2개의 실제 데이터를 사용해 이러한 소프트맥스 알고리즘이 얼마나 유용한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사례는 붓꽃의 품종을 분류하는 문제입니다. 붓꽃 데이터는 꽃잎 폭과 길이, 꽃받침의 폭과 길이 이렇게 4개의 측정값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 측정값을 사용해 3개의 붓꽃의 품종을 분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와인을 분류하는 예제입니다. 와인에 대해서 13개의 화학적 특성을 측정하여 예를 들면 알코올, 사과산, 마그네슘, 색, 강도 등 13개의 화학적 특성을 분석해서 어떤 종류의 와인에 해당하는지 예측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8주차에서는 인간의 신경망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인간의 신경망은 입력 신호를 받아들이는 수상돌기와 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핵, 그리고 출력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축삭 말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단순화된 수학적 모델로 표현합니다. 인공신경망은 이전에 배운 회귀, 이진 분류, 다중 분류의 문제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된 방법입니다. 여기에서는 전자기기를 구성하고 있는 not, and, or와 같은 기본 논리 소자를 단층 퍼셉트론으로 교환하고 선형 분리만 가능한 그 한계를 설명하고 실습합니다. 9주차에서는 인간의 신경망은 뉴런들의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컴퓨터에 비해 사람의 연산 속도는 매우 느리지만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연결성과 대규모 병렬 처리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신경망 구조를 퍼셉트론에서는 매우 단순화시켰기 때문에 성능에 있어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은닉층을 추가하는 구조 변경을 통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층 퍼셉트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러한 은닉층이라는 구조 덕분에 신경망을 계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이러한 구조 덕분에 현실 세계의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다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신경망을 어떻게 학습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암 진단 데이터를 사용해 다층 퍼셉트론이 얼마나 유용한지 알아봅니다. 13주차에서는 인간의 시각적 특성을 반영한 신경망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시각 시스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각 시스템은 신경으로 들어오는 방대한 데이터를 단순화시켜서 이후 뇌에서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활용합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시각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성을 신경망에 적용합니다. 인간의 시각은 공간적인 특성에 반응하는 신경 센서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신경망들은 다차원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지만 사람의 시각 체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데이터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공간 정보의 특성을 반영해서 영상과 같은 2차원 데이터에서 구조적인 특징을 추출해서 학습할 수 있는 컨볼루션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인간의 시각적 특성 중 하나는 물체의 이동, 회전, 크기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하학적 변형을 반영한 물체 고유의 특성을 학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컨볼루션 신경망의 개념과 신경망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각 계층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컨볼루션 신경망은 입력 이미지가 주어지면 컨볼루션 계층에서 이미지와 특징이 학습되고 풀링 계층을 통해 이미지 크기를 줄여 빠른 연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컨볼루션 층과 풀링 계층을 여러 층으로 구성할 경우 각 계층마다 다양한 의미를 갖는 특징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된 특징을 다층 신경망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사각형, 삼각형, 원 같은 2차원 도형을 인식할 수 있는 컨볼루션 신경망을 구현하고 학습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시각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다층 신경망에서 다양한 학습 알고리즘은 학습 오류를 출력층에서 입력층 방향으로 거꾸로 전달해가며 전체 오류를 줄여나가는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복잡한 분포를 갖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은닉층이 필요한데 문제는 은닉층이 많아져 신경망 구조가 깊어지면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출력층에서 가까운 부분부터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력층과 가까운 부분의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네트워크의 일부분에서만 학습이 일어나기 때문에 학습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여기서는 일부 신경망이 아닌 전체 신경망에서 학습이 이루어져 인식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최적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13주차에서는 0부터 9까지 필기체로 쓰여진 숫자를 인식하는 신경망과 옷, 신발, 가방 등 10개의 패션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는 신경망을 구현해 봅니다. 이들 데이터는 특징이 786개이고 학습 데이터 수가 5만 개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전까지 사용한 데이터들은 특징의 수가 작고 학습 데이터의 개수도 작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영상처럼 고차원 데이터이고 학습할 데이터가 수만 개 이상일 때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를 위해 학습 데이터를 분할해서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과 너무 과다하게 학습이 이루어져 오히려 인식 성능이 떨어지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